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도기마을 여러분. 네, 증시 각도기 TV 곽상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한국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한 주였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신경 쓸 거는 없었던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실상 내 자산들이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좀 밀리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기는 하시겠죠. 오늘 미국 시장 마감도 결국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무난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더 그게 확연합니다. 다우는 0.07% 올랐고 S&P는 0.19%, 그리고 나스닥은 0.79% 주간 단위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그냥 한 주간은 무난했죠.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큰 변동성 없었고, 기술주들은 좀 올랐고,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밀렸고, 그 대표는 애플이고, 애플은 너무 많이 6%나 폭등을 했다가 그것들을 다 되돌리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신형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다 그 예상 안에 들어와서 그냥 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되돌리는, 내어주는, 그러나 그렇다고 떨어진 것은 아닌 그런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오늘의 상황들은 이거죠. 역시나 이제 부양책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현재 분위기 보니까 이제 10월 보름도 지났겠다. 이런 상황이면 대선 전에 된다는 보장이 없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온 지표가 아이러니하게 양날의 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가 5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증가폭도 늘어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이런 강세, 소매 판매 강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풀었잖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시중에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돈을 쓴 거야. 개인 주머니에다 돈을 꼽아줬으니까. 그래서 소매 판매가 는 거야 라고 한쪽은 해석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야, 지금 소매 판매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또 돈을 풀어갖고 또 주머니에 현금을 꼽아주냐, 그럴 필요 뭐 있냐, 이제 자동으로 잘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할 수 있는 동시에, 또 그럼 말이 되니? 돈을 꼽아줘가지고 소매 판매가 열심히 됐으면 돈을 안 꼽아주면 그 다음은 소매 판매 되겠니? 꺾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부양책을 만들어서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매 판매가 꺾일 것이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지표 발표를 가지고 요렇게도 저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이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여전히 부양책 관련해서는 3인 3세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그다음 민주당, 그리고 상원, 공화당, 이렇게 다 각각 내용이 다른데, 어찌되었거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 발 더 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낸시 펠로시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요. 스티브 문누신 재무장관과 통화를 했고요. 그 통화에서 코로나19 검사 계획과 관련해 사소한 수정만 가하는 형태로 백악관이 민주당 방안을 수용할 뜻을 비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리되시나요? 네, 그렇죠. 뭔가 한 발 진전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여기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은 계속해서 5천억 달러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오히려 논외로 지금 빠져 있고, 계속해서 낸시 펠로시 쪽 하원과 민주당 하원과 그다음 백악관과의 계속 교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더 큰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1조 8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부양책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선거 앞에서 타결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선거에 유리하다면 채택이 되겠죠. 네, 선거에 유리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 선거에 유리해야 될까? 아마 트럼프 선거에 유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선거에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상무부가 9월 소매 판매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0.7% 증가예요. 꽤나 많이 증가했죠. 전월 대비 1.9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연초 대비 연말은 거의 20%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20% 이상 증가하는 거니까 1년의 소매 판매가 연초 대비 연말에 20% 증가하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81.2, 전월 확정치 80.4에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분위기는 좋고요. 반면 9월 산업생산, 이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5달 만에 하락. 산업 생산은 감소했어. 소비는 늘었어. 소비보다 생산이 먼저죠. 그럼 이 뒷단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 아까 세 개의 논리 중에서 지금 돈을 안 주면 꺾일 거야. 라는 게 산업 생산에서 보이는 거죠. 생산을 덜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파이자가 11월에는 아마도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전장엔 좀 오르다가 오후장에 밀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혼조로 끝났는데요. 많이 올려놨던 S&P나 다우는 플러스로 끝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0.39%가 올라서 28,606, 그 다음에 S&P는 0.01% 거의 보합이죠. 3,483, 나스닥은 0.36% 하락한 11,671, 러셀 2천은 0.15% 하락하면서 1,636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던 독일, 영국, 프랑스는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독일은 1.6, 영국은 1.4%, 프랑스는 2.0,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오시면 1.6%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계속해서 브렉시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폰델라이언은 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위험 회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10년짜리 국채가 최근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 즉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0.626%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금리 상황들은 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금리가 소폭 올랐죠. 10년물은 1bp, 30년물은 어제 발표드리고 기록해드렸던 것보다 1.6bp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이게 근데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쫙 뭐 방향성이 별로 없어. 그냥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하루 그냥 뛴 것 같은 느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 그냥 넘어갔고 그냥 위험자산 선호도 아닌 것 같고 뭐 위험자산도 그렇다고 세게 강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반면 네 환율 시장은 재미나요. 아주 재미나요. 네, 왜 재미나요? 위안화 중국 때문에 재미나요. 게다가 원화는 옆에 같이 끼어 있어요. 하는 상황입니다. 원화 또다시 강세. 근데 원화 강세에 앞서서 무엇이 강세? 위안화가 강세였습니다. 이번에 위안화 강세 맥점이 어디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6.7, 이 맥점이다. 6.7 맥점이 어떻게 됐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증시학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깨졌네. 네, 깨졌습니다. 6.7이 깨지고 6.6965예요. 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쭉 내렸다 못 올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렸다가 쫙 옆으로 가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자, 원화도 그렇거든요. 원화는 더해. 원화는 지금 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돼. 방어가 오히려 더한데 위안화는 급하게 떨어졌는데 방어를 하겠다고 딱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성공을 며칠을 하는 듯 하는데 장 주말에는 방어 진지가 살짝 쿵 무너졌어요. 살짝 쿵. 예.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외국인도 왜 안 들어오는데? 이 정도 했는데도 좀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과거엔 들어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네. 어쨌든 자, 왜 이럴까요? 한국과 위안 이번 주 내내 아침 시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럴까요? 네, 결국 이거예요. 이 두 나라가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제일 잘했다. 코로나 대처를 제일 잘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턴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강세다. 또 하나 돈을 푸는 양이 많긴 많은데 다들 많은데 미국은 더 많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다. 왜냐하면 같이 돈을 많이 푸는 국가들 중에 그래서 통화 약세가 서로 경쟁하듯이 통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저쪽은 경제가 회복돼.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까? 중국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대비 지금 2배의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요, 중국에. 근데 어디 채권 시장에 2배 이상의 자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 그럼 결국 뭐냐면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융 시장에 해외 외국 자금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건데 왜 한국은 왜 안 들어오긴 왔지? 10월 달에는 들어오긴 하고 있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네. 갑자기 뒤집힐 거다? 그런 두려움?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달러 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달러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얘기했던 거시경제 틀에서의 모습은 네, 시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거시경제 흐름들은 약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흐름들을 우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 채권은 이제 조금 보유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죠. 네, 그 흐름들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루짜리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살펴본 바의 궤적입니다. 궤적이 그렇습니다. 네. 금값은 1902달러로 어제보다는 좀 내렸고요. 그리고 WTI는 70.77. 예, WTI는 그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이러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직격탄을 맞는데, 미국에서 지금 6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와 영국은 일부 봉쇄령 그리고 모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양상을 가고 있습니다. 구리값은 다시 0.7% 밀리면서 6,800대에서 6,73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일 한국 시장 빠져서 아시아 시장 빠졌을 거라고 보지만 상하이는 0.1% 올랐고 한국과 궤적이 비슷했던 항생은 오히려 0.9% 올랐어요. 한국만 빠지는 게 상당히 독특해서 어제 하도 이유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 이거 3억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도 이유가 없는데 계속 빠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시장 혼조세인데 반해서 브라질의 보베스파는 0.75% 빠졌고요. 종목별로는 기술주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빠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45% 상승, 애플이 1.4%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1.98% 빠졌고, 구글 0.79% 상승, 페이스북은 0.3 하락, 인텔 0.58% 상승, 퀄컴 0.3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4% 하락, AMD는 0.05% 상승, 엔비디아 1.13% 하락, 테슬라 2.05% 하락, 넷플릭스 2.06% 하락, 웰스파고 0.39% 하락, 버크셔 0.12% 상승, 알리바바 2.6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BER이라고 부르는 게 1.70% 과거보다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2% 넘어가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한 2% 오겠구나. 그런데 이제 과거 같으면 이게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면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요? 어떤 환경이에요?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대략 한 2.5%까지 열어놨다. 그렇게 해봐야 지금 계속 1.5%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5% 넘어도
평균적으로 1년 평균 합산해 보면 그게 1년 평균일지 2년 평균일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2%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 쪽은 이젠 뭐 그 지금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준과 관련되어서는 오직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신에 우리는 할 걸 다 했으니 너희가 좀 일을 해라. 정치권에서 부양책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핵심으로 넘어왔고 이제 시장은 이 부분들을 10월 달 들어오면서 전면적으로 알아서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요즘의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한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만 다가오는 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연준은 경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가 아까 2% 빠졌는데요. 20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 가입자 증가세가 시장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의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자는 3% 후반에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테크하고 여기서 하는 백신이 11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다른 얘기 없이 미국 증시만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판때기는 뭐 주말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때기를 보여주었고 미국 시장은 사실 일주일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증시는 독자적으로 하락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독자적으로 하락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놈이 3억이 자꾸 생각나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즐겁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저희는 아침에 찍힌 온도 바깥의 온도를 보니까 어제는 무려 2.5도. 이야, 겨울이야 겨울. 2.5도까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일교차 상당히 크니까요. 몸 따뜻하게 하시면서 올해는 딴 건 몰라도 감기는 걸리면 안 돼. 감기 걸려서 기침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감기 걸리지 않는 그런 겨울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